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어제 척 슈머 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양책에서 현금 지원액을 $2,000로 올리는 것을 신속히 승인하자고 요청한 것을 거부하고 표결 처리를 막았습니다. 대신 매코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과제로 제시한 3가지 안건, 즉 현금 지원 증액, 선거 보안에 대한 조사, 230조 문제 등을 이번 주에 상원에서 공식 절차에 따라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600는 충분치 않으며 이 돈은 백신이 전국에 퍼지는 동안 수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귀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며 투표를 촉구했고, 버니 샌더스 의원은 하원이 옳은 일을 했다면서 이제 상원이 국민의 78%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할 때라며 국방수권법 거부권 무효화 투표 직후에 현금 법안을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코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원들이 죽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기도 한데 그들은 $2,000 지급을 가능한 빨리 승인해야만 한다면서 $600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30조는 삭제하라, 빅테크가 우리나라를 훔쳐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훔쳐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며 강해져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트윗은 워싱턴 포스트가 매코넬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2,000 인상 승인 압박을 차단했다고 보도한 뒤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변호팀은 연방대법원에 위스콘신주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위스콘신주 대법원이 4대3으로 기각한 것인데 당시 기각 사유는 너무 늦게 제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팀이 이번에 낸 소송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28,000표와 불완전한 변경된 투표용지 봉투에 들어있는 부재자 투표용지 6,000개, 그리고 수작업으로 수집한 17,000개 이상의 투표용지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펜실베니아주의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주정부 측에 1월 22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정해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는데, 이번 소송에는 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조지아 수사국과 주 국무부는 어제 캅 카운티에 대한 부재자 우편투표 서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지 보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캅 카운티의 총 15만 431개 부재자 우편투표 중에서 이번 감사는 10%인 15,118개의 샘플을 선택해 실시했는데 그중 단 2개만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는 서명이 없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명이 본인의 것과 다른 것이었는데 확인 결과 아내가 남편의 부재자 투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어제 보고서에서 캅 카운티의 서명 감사 결과 정확도가 99.99%라고 밝히고 불법 투표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주 국무장관에게 있으며 부정투표 문제가 많이 제기된 풀톤 카운티에서 감사하지 않고 왜 캅 카운티에서 했는지 그 이유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 보건당국은 어제 전염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진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된 미국 내 첫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된 20대 남성은 여행한 경력이 없고 덴버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엘버트 카운티에 격리되어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전염성이 70%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전하고 매우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DC는 12월에 이 변종이 이미 예고 없이 미국에서 유포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한 데 따라 연방 재무부는 어제 저녁 수백만 명의 미국 국민들에게 최대 $600의 경기 부양금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정부의 등록 은행 계좌가 없는 개인들을 위해 오늘부터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후반에 IRS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 부양금을 $2,000로 늘리는 법안을 하원이 통과시키고 현재 상원이 논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고모트 의원을 비롯해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이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들이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개표에서 부통령의 권한에 대한 모종의 합의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고모트의 변호인이 낸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펜스 부통령에게 어떤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할 것인지 결정할 때 독점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신속히 재판이 집행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같은 소송은 선거인단 개수법이 수정헌법 제12조를 위반해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레미 커노들 연방법원 판사는 31일 오후 5시까지 피고 측인 펜스 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라고 명령했고 원고들은 피고 측의 답변에 대해 1월 1일 오전 9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선거에서 루이지애나주 제5선거구 연방 하원에 당선된 41세의 룩 렐로우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어제 사망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둔 렐로우 당선인은 지난 19일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22일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었습니다. 2005년 바비 진달 연방 하원의원의 지역 사무국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고인은 오랜 꿈이었던 의회에서의 선서식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숨을 거둬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민주당의 헨리 코엘라 하원의원은 하원의 비극적인 날이라며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로와 기도를 전한다고 밝혔고, 공화당의 앤디 빅스 하원의원은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그의 가족과 그의 지역구에 함께한다며 이 슬픈 시간에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파이자 바이온텍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던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은 것도 이번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보급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은 이 백신은 1회차 접종과 2회차 접종 사이 기간이 최대 12주라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평균 면역 효과는 70.4%로 95%인 파이자와 94.5%인 모더나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1회분의 절반을 우선 투약하고 한 달 뒤 1회분을 온전히 투약한 참가자들은 예방 효과가 90%였고 두 차례 모두 1회분 전체 용량을 투약한 이들의 예방 효과는 62%였는데 당국이 어떤 투약 방식을 승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덧붙였습니다. 예멘 남부 아덴에 있는 공항에서 30일 박격포 포탄 3발이 떨어지면서 폭발하는 공격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예멘 정부의 새 강요들이 탄 비행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예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당시 마인 압둘 말리크 총리를 비롯해 예멘 강요들은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모두 안전하게 아덴 내 대통령궁으로 이동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멘에서 2015년 내전이 본격적으로 발발한 뒤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대통령의 예멘 정부와 친이란 성향의 반군 후티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연방 상원에서는 2,000불로 이 경기부양금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표결에 붙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신속 승인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퀵 어프로블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이 원내 총무가 오브젝트, 반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통과가 안 된 거죠. 법을 통과시키려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을 거부하니까 아예 그냥 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날 월요일날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이 있죠. 이 별명이 붙어 있기를 지금 캐시 액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현금 법안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법안을 상원에서 이제 빨리 통과시키자, 투표만 하면 간단하게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도 빨리 통과시켜라라고 얘기했고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의원들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000불로 올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큰 거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미치 맥코넬 의원이 이거 표결에 붙이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것을 마치 2,000불로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가짜 뉴스고요. 진짜 뉴스는 이겁니다. 미치 맥코넬 의원이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 지원금을 2,000불로 올리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함께 묶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230조에 대한 폐지,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정식 안건으로 내놓고 상원에서 토의를 해야 된다. 그 후에 표결에 붙이겠다. 이것이 이제 미치 맥코넬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간의 조율이 이미 돼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서명할 때. 경기부양 법안을 서명을 할 때
그때 이미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을 냈었죠. 백악관 성명을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이 부정선거 문제하고 230조 폐지 및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하원에서는 2,000불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성명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대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뭘 믿고 이런 꼼수를 부리느냐? 물론 가짜뉴스 퍼나르는 언론들 믿고 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다 미화해서 표현해 주니까 마치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2,000불로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예산안은 예산안에서 삭제해달라. 그리고 2,000불로 올려달라. 이걸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꼭 2,000불로 올리는 것만 그냥 통과시켰죠. 그래서 캐시 액트라는 별명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13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는 아니지 하고서는 반대표를 던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불로 올려야 되는 상황을 인정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이게 통과가 된 것인데 근데 상원에서는 아주 미치 매코넬 원내총무가 당당하게 표결 안 해. 투표 안 해. 이렇게 이제 딱 막아선 것이죠.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오브젝션 해봤자 이게 뭐 먹혀들지를 않는데 상원에서는 이제 그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획했던 대로 지금 이 2,000불로 올리는 것과 동시에 통신품위법이라는 것 있죠. 이 230조를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혁신적으로 개혁하는 이 문제. 그다음에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이 선거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자. 이 세 가지를 지금 정식 안건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코넬 의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번 주에 이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일까지 맥시멈 아니면 1월 1일까지는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표결을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1월 3일이 되면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이제 취임 선서를 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돼서 회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될 수 있어서 그 전에 이 일을 좀 마무리 짓자라는 의도가 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제가 하나씩 짚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00불에서 2,000불로 올리는 것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됩니다. 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될 겁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내년 회기에 될 거고 내년 1월 초에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 취임식 있은 이후에라도 될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언제냐는 그 차이일 뿐이고요. 그리고 문우신 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죠. 이미 경기부양법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부양법안에 있는 1인당 600불의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 그 현금은 지금 어제 저녁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송금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통장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서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줘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오늘부터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좀 하반기,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이나 모레쯤부터는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IRS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체크가 지불이 됐는지, 우편으로 발송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통장 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주소가 irs.gov, 그러니까 gov/ 하시고요. get my payment입니다. irs.gov/ 그다음에 get my payment. 이게 그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은행 통장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입금이 벌써 됐는지. 은행으로 자동 입금되는 분들은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거의 다 입금이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금되는 금액은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600불인데 개인 연소득이 75,000불까지 세금 신고 기록입니다. 작년도 세금 신고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1인 소득이 75,000불까지,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은 연소득 15만 달러까지는 1인당 600불, 부부인 경우에는 이제 1,200불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부양 가족들한테도 1인당 600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조인트에서 신고를 하고 15만 불 이하의 수입이고 부양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면은 2,400불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인 경우에 15만 불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7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연수입이 100불이 올라갈 때마다 정부에서 받는 600불이라고 했던 이 지원금이 5불씩 깎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고한 연소득이 75,100불이다. 그러면은 100불이 더 오버됐으니까 5불이 깎여서 595불이 이제 입금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줄어들다 보면은 연소득이 87,000불이 되면은 받을 돈이 없는 제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부부인 경우에는 174,000불, 연소득 174,000불, 부부인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면은 이 현금 지원금은 받을 수가 이제 없는, 네,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미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대략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금방 아실 것 같고요. 이미 이 송금이 시작이 됐다는 것,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오늘부터 발송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 늦어도 아마 다음 주말 정도까지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이 현금 부양 지원금을 받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2,000불로 올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하원은 이미 통과했고 지금 상원에서 논의 중인데 분명히 이것도 통과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2,000불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미 600불이 지급이 됐으니 그 차액인 1,400불이 이후에 한 번 더 입금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현금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연말 호재라고 해서 이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돈들 갖다가 좀 지혜롭게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이 돈이 또 어떻게 고갈될지 모르고 또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또 장기화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백신이 공급이 돼서 접종이 시작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접종을 받으려면은 내년 봄은 돼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발병한 이 변종 바이러스 이미 미국에서도 발견이 됐다라는 보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발견이 됐죠. 이건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율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퍼지면 어떡하느냐는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CDC에서는 이미 영국에서 발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미국 내에 이미 들어와 있을 것이다. 지금 많이 퍼지고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이 미국과의 교통 이동이 워낙에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영국발 이 항공기 차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뭐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유럽발 항공기 차단은 잘 안 되나 봅니다. 이 미국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럽에서 뭔가 벌어지면 미국으로 계속 전염이 되어 오는 이 전파가 되는 이런 걸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더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고요. 미국도. 따라서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더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 받으신다고 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쓰시면 지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 현금 부양금 말고 이 230조 문제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가 상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언론상에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의원이 서로 간에 어떤 지금 정치적인 셈법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각 주 의회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죠.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 애리조나, 그다음 미시건,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주에서 지금 주의회 의원들이 뭔가 움직임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팀이 또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회가 이 1월 6일 날 있을 선거인단 개표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당장 조지아주에서 1월 5일 날 치러지게 될 연방상원 결선투표 이 결선투표를 부정선거 없이 안전하게 어떻게 치르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방 상원에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과연 그 논의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보도가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팀이죠.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소송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연방 대법원의 펜실베니아주를 상대로 제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런데 어제는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꿔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주를 상대로 냈던 소송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주마다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이 원래 11월 3일인데 다른 우편 접수 이런 것들을 자꾸 늦춰주고 신원 확인하는 날짜도 늦춰주고 이러면서 선거일 자체가 11월 3일이 아닌 6일로 연기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을 어긴 것이다. 선거일을 정했으면 11월 3일 정해진 선거날 이 선거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우편 투표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소송이었는데, 지금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소송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위스콘신주는 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한 2만 표 정도 차이로 이 승패가 엇갈린 그런 지역입니다. 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표가 2만 8천 표. 보통 이런 경우라면은 표가 무효 처리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어떤 이유인지 이 지금 위스콘신주에서는 이 표들이 다 개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변경된 투표용지 봉투에 있는 부재자 투표용지. 그러니까 이 부재자 투표가 들어왔는데 이 봉투 자체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불안한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봉투에 담겨져 있는 투표용지가 무려 6,000개가 있었고, 그리고 수작업으로 수집을 한 겁니다. 실제로 17,000개 이상의 투표용지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있다. 뭐 날짜가 지나서 들어왔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를 17,000개, 이건 손으로 수집한 것이다라고 표현한 거로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표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항목, 28,000표, 6,000표, 그 다음에 17,000표, 이것만 다 합쳐도 5만 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이 표차가 2만 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표차 난 거에 2배가 넘는 그런 문제되는 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적어도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라는 선거 결과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연방 대법원이 지난번 펜실베니아 소송을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소송이 딱 걸렸으니까 피고 측한테 야, 이런 소송이 들어왔는데 너 할 말 있으면 해 하고 답변서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주에다가 요청한 답변서는 1월 22일까지 보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취임식 다 끝난 다음인데 그 다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지금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말이 지금 나왔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에 위스콘신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처를 할지 이건 지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대응하고 그 안에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건 대법관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또 하나의 소송이 걸려져 있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변호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고모트라는 하원 의원이 낸 것인데요. 애리조나주에서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지금 이게 소송이 걸려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 펜스 부통령을 피고인으로 해서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에서 낸 소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1월 6일 날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합동회의를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게 됩니다. 이제 개봉하게 되는데, 그때 펜스 부통령이 사회를 보게 되고 일일이 다 하나씩 50개 주에서 온 선거인단 투표용지들을 이제 개표하게 돼 있는데, 그때 두 곳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보내온 경우에 과연 어떤 것을 드랍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수정헌법 제2조에서는 그 결정을 이 사회자인 부통령이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헌법 2조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1887년에 만들어진 법령이 있습니다.
선거인단 개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거인단 개수법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냥 부통령은 사회만 보는, 개표를 해가지고 그냥 읽어만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뭘 선택한다거나 뭘 거부한다거나 이런 권한은 없는 것으로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그 논란을 지금 가지고 과연 이것은 섹션 15조인데 이 섹션 15조 같은 경우에는 이 하위법이고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을 존중을 하고 하위법이 지금 헌법을 위헌한 것이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수정헌법 2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 부통령이 선거인단 개표를 할 때 어떤 선거인단 표를 선택하고 어떤 거를 거부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폭타임즈가 이 기사를 내면서 어떤 내용을 보도를 했냐면요. 이 고모트 의원의 변호인 측,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낸 소송장에 보면은 마치 이 고모트 의원과 이 공화당 의원들과 펜스 부통령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소송전까지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 의원들은 부통령한테 당신이 그런 권한이 있으니 당신이 그 권한을 행사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공화당 선거인단 보낼 테니까 애리조나주에서 올라오면 그 민주당 쪽 선거인단은 거부하고 그리고 공화당 쪽 선거인단을 선택하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뭔가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확실하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다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좀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소송을 낸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 소송이 오히려 이 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 소송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1887년에 낸 선거인단 개수법이 옳다. 그거를 지켜라 라고 판결을 내버리면 그러면은 부통령이 오히려 수정헌법 2조를 주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로 서가지고 읽기만 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뭐 전혀 엉뚱한 걱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고모트 의원이 낸 이 항소, 그러니까 소송은 연방 법원이기는 하지만은 애리조나 주에 있는 지방법원입니다. 지방연방법원에다가 이 소송을 낸 것이기 때문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결론을 내더라도 항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항소를 해놓고 나서 1월 6일 날 일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방법원의 판결을 적용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까지 이것이 만약에 올라가게 돼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버리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벌어질 일, 사실은 이런 소송들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선거인단 개수법이라는 역사가 시작이 된 이유가 부통령이 선거인단 표를 개표를 할 때 그때 너무 지나치게 강한 그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판단에서 이 선거인단 개수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공화당 쪽에게 좀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공화당원들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항소를 해놓고 나면은 이게 좀 우야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간상 1월 6일까지 뭐 다른 법정 판결이 또 나올 수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월 6일 날 이 선거인단 개표할 때까지는 이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1월 6일 날 그러면 선거인단 투표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걸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인단 그 투표가 오면 개표를 하겠죠. 개표를 하면은 사회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라고 묻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원 의원이 먼저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의 제기한 내용을 발표를 하게 합니다. 왜 그 이의 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하고 그 이의 제기한 내용은 서류에 담겨져서 부통령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요. 접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의 제기한 의원한테, 하원 의원한테 묻습니다. 당신 말고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서명했다? 상원의 동의를 얻었느냐? 이 이야기를 묻게 되는데, 그때 상원 의원 누가 동의했다 해가지고 상원 의원도 동참한 서류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이의 제기한 것이 접수가 됩니다. 실제로 접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하원이 각자의 방으로 가서, 상원은 상원, 하원은 하원 따로 모여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토론은 2시간 안에 끝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을 벌이게 되고, 이 토론을 벌인 결과를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해서 상원과 하원이 똑같은 결과를 내놓아야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도 오고 공화당도 왔다. 이 민주당 선거인단을 거부할 것이냐? 투표. 결과 하원도 거부, 상원도 거부, 그래야 거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민주당이 지금 하원이 민주당원이 더 많기 때문에 하원에서 거부하지 않을 거다. 민주당 것을 거부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대통령 한 명 만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민주당원들이 반란표를 내던지고 배신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거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상하원 의원들이 투표해서 나온 결과를 놓고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선거인단 결과가 바뀌기가 어렵다. 결국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원하는 게 부통령이 직권으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둘 다 거부하겠다라는 직권으로 그 일을 결정을 하고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이죠. 수정헌법에 그런 권한이 부통령한테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헌법의 유권 해석을 맡기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소송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지만은 이 지금 트럼프 쪽이 아닙니다. 이 법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히 대법원장이 트럼프 쪽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내릴 때 선거인단 개수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그 현장은 이렇게 법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합법적인, 헌법적인 것으로만 이끌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공화당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은 공화당 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는 쪽이기 때문에 반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공화당 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보았던 국회의원들 간의 몸싸움 같은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실질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수정헌법의 권한을 발동해서 본인이 어떤 모종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겠죠. 당연히. 뭔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민주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요즘 뭔가 그 안에서 극한 소란이나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그렇다면 휴회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소란하고 어려워서 더 이상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다. 우리 휴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강행해서 몰아붙이게 되면 그러면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결과를 딱 나와서 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1월 20일이 돼서 누가 선서를 하느냐를 봐야 누가 대통령이다라고 그때 가서야 알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1월 6일 날 결론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 이후에 이제 후폭풍이 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포가 된다 그러면 공화당에서 들고 일어나서 소송전 계속 벌일 것이고요. 이거는 부정선거였었고 문제가 있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고 이 소송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거꾸로 그렇게 해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쪽에서 가만 안 있고 또 소송을 걸고 난리를 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답이 없는 게임. 그래서 지금 결과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큰 싸움이 있을 테니 다 워싱턴으로 모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지금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뉴스를 해설해드리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암담하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 프린트.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선거가 있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이 많은 가짜 여론조사 결과들이 미리 보도가 되고 있었지만은 그 여론조사 결과들 이미 4년 전에도 다 틀렸던 것들이었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보았을 때는 그동안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실책한 정책이 없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가 문제가 되고는 있었지만은 그조차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선을 해서 4년을 더 임기를 가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근데 선거가 일단 치러지고 나니까 선거 결과가 좀 희한하게 나왔죠. 그리고 선거날 무슨 문제들이 자꾸 나왔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 의혹들이 사실로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지목받았던 부분들이 주 정부에서는 감추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파헤쳐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는 문제에 대한 보도를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의는 이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것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미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서 이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개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개표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과연 부통령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는 헌법적인 부분만 주장해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데 공화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의혹들을 말끔하게 끝내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선거 안보 문제에 대한 토의,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될 것인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1월 6일 날 선거인단 개봉을 했을 때 부통령한테 너무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동시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어쩌면 1월 6일 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가 잘못됐다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 얘기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가지는 그 날까지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확인을 받아서 선거 결과를 뒤집는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취임식 이후까지 그 투쟁이 계속 이어져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설사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취임을 하더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만큼은 계속해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 사실 여부를 판가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잘못 뽑은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 판결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당선 무효 처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인 것이죠. 공의인 것이고.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계속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분명하게 클리어 해놓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누가 됐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일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이렇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준비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조지아주에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국무부하고 GBI라고 그래서 이제 조지아주 수사국이 공동으로 발표를 한 것인데 그 발표 내용은 캅 카운티에 있었던 이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에 대한 서명 대조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풀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딱 10%만 감사를 했고 그것도 캅 카운티만 샘플로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15,000장을 조사를 했는데 딱 2건 나왔다. 잘못된 거가 뭐냐면은 하나는 서명이 안 돼 있는 거였고 하나는 서명이 돼 있기는 하는데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서명이더라 이거죠. 누가 서명했느냐 보니까 본인의 아내가 서명을 대신해 준 거다. 이렇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15,000장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장만 문제가 됐다. 정확도가 99.99%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팍스뉴스가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왜 풀턴 카운티에서 안 하고 캅 카운티에서 했냐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한 곳이 풀턴 카운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이 책상 밑에서 뭐 꺼내가지고 이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막 개표하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풀턴 카운티입니다. 풀턴 카운티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 5만 가지 것들이 제기가 됐죠. 갑자기 뭉탱이로 새로운 용지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깨끗한 용지, 한 번도 이 개표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완전히 깨끗한 용지, 수상한 종이들, 투표용지들 보였다. 한두 명이 증언한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이 그런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토대로 놓고 이야기하면 풀턴 카운티가 가장 의심스러운 곳이고 사실 그곳이 투표자 수도 가장 많은데 근데 왜 그곳을 감사를 하지 않고 캅 카운티를 했느냐? 이겁니다. 캠프 주지사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 그건 나도 모른다. 감사에 대한 모든 전권은 다 국무장관한테 있다. 그리고 책임을 따돌립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법규상 그건 내 관할이 아니다. 그거는 국무장관 소관이다. 그리고 국무장관이 왜 캅 카운티에서 했는지 난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해버립니다. 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이 한쪽 언론 보도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조지아주에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아무 문제 없대더라. 99.99% 확실하대더라. 뭐 15,000개 조사했는데 그중에 2개만 문제가 됐다. 이런 이제 보도를 보시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진짜 문제가 됐던 곳은 검사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나마 10% 샘플 조사였다라는 것, 전국 다 조사하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유권자 숫자와 실제 투표가 된 이 표 숫자를 따져봐라 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전혀 지금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숫자, 그러니까 투표를 한 사람 숫자하고 실제로 개수가 된 투표 용지 숫자하고 이 차이가 무려 20만 표나 차이가 난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의회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조사해봤더니 나온 결과였습니다. 20만 표라는 차이가 나더라.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지아주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미 11월 말에 이미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유권자 숫자, 투표한 유권자 숫자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개수가 된 이 투표용지 숫자하고 비교해봐라. 그건 정말 합산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조지아주 의원들 이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숫자가 맞는지. 단 하나라도 틀리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걸 빌미로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 조지아주 의회 의원들도 좀 갑갑합니다. 지금 상황이. 하여간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조지아주에서는 지금 연방 상원 선거에 쏠려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참 갑갑하게 짝이 없는 노릇이죠.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진짜 이러다가 혈압 올라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도 사랑과 위로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누시길 원합니다. 소프라노 민복희, 강지영, 테너 이태환, 김정균, 피아니스트 남예린, 그리고 서은석이 지휘하는 파라클래시스 심포니가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그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와서 꼭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예,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저녁 7시, 동부 표준시로요, 저녁 7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 표준 태평양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늘 오후 4시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31일 아침 9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음악회를 인터넷으로 중계를 해드립니다. 인터넷 저희 회선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생중계 해드릴 때 화질이라든가 음질이 다소 좀 떨어지는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감상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음악인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어떻게든 좋은 음악을 연주해 드리려고 애써서 준비한 음악회이니까요. 꼭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유튜브 접속하셔서 음악회 좀 감상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주 한인문화재단과 함께 한인 동포들의 문화 정서 함양을 위한 활동들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활동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큰 여유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를,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